암천기로 돌아가는 길 어두운 하늘 나 유성문 전쟁에서 사선을 넘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간다. 돌아가는 길목에 서서 하늘을 보았더니 하늘은 먹장 구름으로 온통 어두웠으니 일인지문 밀문의 문이 열렸으니 밀종천하 관선징앗 신비문주의 거보는 천하 안녕의 보보였으니 제13장 무당파 몰임 사건 개입 2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암천기로 프롤로그 곤륜문하 유성문은 마지막 전쟁을 치른 후에 일상으로 돌아가려 하였다. 그는 전쟁만 끝나면 평화로운 세상에서 평범하게 살 수 있을 것이란 기대와 달리 그가 복귀한 세상은 어둡기만 하였고 도대체 의인은 어디 있더란 말인가? 아, 의인은 간데 없고 악인만 청하 권력을 누리는 어두운 대지 위 유성문은 홀로 빛나고 있으니 말이다. 제13장 무당파 무림 사건 개입 2화. 금화전장 금상대인 이수는 정해상단의 무남동료를 욕심내었고 그는 무당파 속가 대회에 참가하여 정해상단주에게 매파를 보내 의사를 물었으며 자기 아들과 혼례를 올리도록 적극적으로 청원하였는데 하지만 정해상단주는 어릴 때부터 매우 귀하게 키운 딸과 헤어지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대내외 대릴사위를 드리겠다고 알렸으며 자신의 곁에 사위 가정을 두려한 상단주는 대릴사위만 딸 아이와 맺어주려 하였기 때문에 이수의 둘째 아들은 금화전장을 물려받게 되어 있어 이경승과 혼례를 거절하였다. 그러나 금화전장 이수가 하루가 멀다고 애원하다시피 하여 모임을 통해 잦은 만남이 있게 된 아들과 정가장의 딸 정가혜와 금화전장의 이경승은 연애하게 되었고 결국 혼례를 허락받았다. 그러나 정해상단주의 완고함에 이수는 굴복하게 되었으니 금화전장에서 한 달을 보낸 후 정해상단이 있는 무안의 신접살림을 차리는 조건으로 혼례를 허락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결국 금화전장이 조금은 굴욕적인 선택이었다. 우여곡절로 이루어진 혼례인지라 금화전장의 만상대인이나 그 아들 경승에게는 매우 고대한 혼례였다. 하지만 금화상단의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졌으니 바로 정가장의 제녀 정가에는 혼례를 치르는 날에도 오지 않았고 조사에 의하여 여인은 거의 확실하게 죽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었는데 경승아, 무당에서 오신 장문인 원정진이냐 무당파의 제자들과 정해상단이 사람들을 금화별원으로 모셨느냐? 네, 아버님. 약 300명의 인원이 이번에 동원되었습니다. 저희 금화상단이 이들의 거주를 모두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인사들은 별원으로 모셨고 나머지는 우리가 운영하는 객점으로 인도했습니다. 잘했구나. 내가 몸이 불편하니 내가 대신해서 수고했구나. 내가 당연히 그들을 맞이해줘야 했는데. 아버님, 그런 말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분들은 아버님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가해의 아버지는 저를 아들과 같이 대해주시니 이해할 것입니다. 너도 얼굴이 많이 아니구나. 그렇지. 혼례를 약속한 약혼녀가 돌아오지 못하고 있으니. 아닙니다. 저마저 자리에 앉아있으면 아버님과 가해의 아버님께 도리가 아니지요. 야, 내 형이 병약해서 내가 짊어져야 할 것이 많구나. 그렇지만 지금 가장 큰 슬픔에 젖은 사람은 아무래도 정해상단주니까 그를 잘 모셔야 할 것 같구나. 네, 아버님. 그래, 무당파 장문인과 정해상단주는 언제 이곳으로 온다고 하느냐? 제가 그들이 별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고 아무래도 주변을 정리하고 이리로 오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그분들은 속히 오신다고 했으니 잠시 후면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래. 금화전장 전장주 이수의 집무실에서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한 사람은 매우 비대한 인물이었지만 그의 눈은 심해와 같은 눈빛으로 매우 노련한 인물로 보였는데 그는 이제 중년을 넘어선 노년의 삶을 즐기는 인물로 바로 만상대인 이수였고 다른 젊은 친구는 바로 이수의 둘째 아들인 이경승이라는 청년으로 그는 매우 잘 발달한 근육과 멋있는 모습으로 꽤 출중한 외모를 가졌다. 물론 그의 눈빛 또한 아버지 만상대인과 같은 심해와 같은 맑고 투명한 눈빛으로 매우 형기가 가득 찬 눈빛이었는데 두 사람은 한동안 금화전장과 대소사 대외적인 이야기를 나눴고 반각이 못되어 밖에서 소리가 났다. 전주님, 무당파의 어른과 정의상단의 상단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아무래도 밖에서 전주 집무실을 지키는 위사의 목소리인 것 같았다. 오, 대인분들을 안으로 속히 모셔라. 만상대인 이수는 웃는 미소를 지었고 속히 안으로 들이라는 말을 하였다.
잠시 후에 문이 열리고 세 사람이 안으로 들어왔다. 이를 보고 있었던 만상대인과 둘째, 아들 이경승이 급히 일어나서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맞이하였다. 이 친구야, 그냥 앉아 있어. 자네가 몸이 매우 불편하다는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는데 얘를 차릴 필요가 없다고. 안으로 들어오며 약간의 미소를 지은 정해상단주 정하느님 만상대인 이수에게 말했고, 만상대인 이수는 고개를 좌우로 저으며 엉거주춤 탁자 의자에서 서 있었다. 하는 내가 그럴 수가 있나. 무당파의 장문인과 사돈어른이 왔는데 사도는 무슨, 본래도 치를 수 없었는데. 정하느는 말하며 조금 경직된 얼굴을 하였고, 사람들은 정해상단주의 얼굴을 보며 눈치를 보고 있었다. 다만 경승은 우려의 눈으로 아버지 이수를 보았다. 늙으면 죽어야 한다는 것이 맞는구나. 내가 왜 사돈 이야기를 꺼내서. 자네의 잘못이 아니야. 자네는 그런 얼굴로 자책할 필요는 없다고. 우리 딸이 죽게 된 것은 자네 잘못이 아니고 다 내 박복한 운명인 것을. 정하느는 애써 친구 이수를 위로하며 매우 슬픈 눈빛을 하였다. 아무튼 미안하네 하는 말로 자네의 심기를 건드려? 아, 무당파의 장모님께서는 별거 없으셨습니까? 만상대인 이수는 무안했는지 급히 무당파의 장문인에게 고개를 돌리고 하례 인사를 하였다. 무량수불, 저는 그간 별일 없었습니다. 만상대인도 잘 계셨습니까? 네, 무당파 18대 속가 이수가 장모님께 인사를 올립니다. 허허허, 그런 허례는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정예상단의 단주께서도 나의 사형과도 같고 만상대인도 단주님과 동기이신데. 아닙니다. 그래도 무당파의 장문인이신데 마땅히 예를 갖추어야죠. 금화전장의 둘째 경승이 무당파의 장모님과 상단주님을 뵙습니다. 허허, 경승은 종전에 보고 또 인사를 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사는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 내 말이 맞는구나. 인사를 걸으면 안 좋은 평가를 상대에게 받지. 그러니 너처럼 자주 인사해서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것이 좋겠구나. 역시 금화전장을 창자 이끌어갈 인재야. 어두운 얼굴을 털어내고 정하는 이경승을 보며 덕담하였다. 정하는의 말에 다소 경직된 분위를 가셨고, 사람들은 약간의 미소를 지었다. 우선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자 이보시게. 이수, 우리 같이 앉아서 이야기할까? 이런 내 정신을 봤나? 모두 이리로 오셔서 자리에 앉으세요. 아, 그런데 장모님 옆에 계신 무당. 이번에 우리 일을 도와주시기 위하여 상천관 관주께서 오셨습니다. 제 사숙이기도 하고요. 무량수불 정하라고 합니다. 아니, 장모님 그렇다면 저희에게도 사숙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화진이를 처음 뵙습니다. 만상대인 이수는 정하진인을 보고 매우 어정쩡한 얼굴을 하였다. 이수는 속으로 조금 당황하고 있었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또한 오늘도 대박 나시고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